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세면을 크게 구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두 척의 항공모함 전단에다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집결시켜 예멘의 후티군을 타격하고 이란까지 공격하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군이 후티군을 폭격하기 위해 날린 MQ-9 무인기가 벌써 21대나 격추됐습니다. 후티군은 미 해군 전단의 굴하기는커녕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거세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군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미 항모 트루먼호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트루먼과 칼빈슨 두 척의 항모 가운데 칼빈슨은 800km 후방으로 물러나 지원 임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근에 있는 중국의 052급 호위함은 불구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크게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 해군과 예멘 후티군이 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전폭기와 MQ-9 드론으로 예멘을 공격하면 후티군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여기에 맞서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에서 홍해 깊숙이 배치된 항모가 트루먼, 아라비아 해 쪽으로 물러나 있는 게 칼빈스입니다. 중화권에선 예멘의 토시해준 스레파 군대가 미 항모를 때려 부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칼빈슨호가 스레파 군대 반격이 두려워 뒤로 물러나 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후티가 격추한 미군의 MQ-9 무인기는 대당 3천만 달러나 하는 고가입니다. 두 개 항모 전투단을 동원했으니 미국으로서는 전비가 엄청날 텐데 후티군은 스레파를 쓰는 채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예멘 사막의 스레파 전사들이 미 항모를 덜덜 떨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극도로 비싼 미국의 미사일이 예멘 사막을 폭격하는 동안 스레파를 쓰는 후티 무장 세력은 제국의 얼굴을 밟고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100만 달러나 하는 미사일은 후티의 짝퉁 미사일과 가성비에 있어 비교가 안 되며 미 항모 전투단은 이에는 이로 맞서고 있는 스레파 전사들로부터 숨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홍해 위기는 전자전이 얼마나 비싼 건지 입증하고 있는데 AK-47과 스레파는 다시 한번 초강대국의 굴욕을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패한 베트남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재현되고 있다는 비유입니다. 중동 전문 매체 쿠레이드.co도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보도했습니다. 예멘군은 4월 21일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대량 학살 전쟁과 예멘에 대한 워싱턴의 치명적인 공격에 대응해 홍해와 아라비아 해에 있는 이스라엘과 미 항공모함을 표적으로 한 여러 작전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군은 야파 드론으로 이스라엘 아슈켈론 지역의 중요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사마드-1 드론으로 팔레스타인 남부 우말 라슈라시 지역에는 이스라엘 목표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군은 또 크루즈 미사일 2발과 무인기 2대로 홍해 북부의 미 항공모함 트루먼과 그 예하 함대를 공격했으며 아라비아 해에 있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에도 크루즈 미사일 3발과 무인기 4대로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군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팔레스타인 내 시오니스트 세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며 홍해와 아라비아 해의 적대 세력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차례에 걸친 미군의 공습도 예멘군의 진격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후티를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하지만 그들의 전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정거리가 각각 50km, 70km인 바르크-1, 바르크-2 지도공 미사는 15km와 20km 상공의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또 후티는 자체적으로 바드르-1P 지대공 유도미사일의 파생형도 개발해냈습니다. 정확한 성능은 알 수 없지만 소형 터보젯으로 구동되는 로이터링, 배회형 무기입니다. 후티는 이란이 제공한 디자인으로 구소련식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으로 개량하기도 했습니다. R-73E, R-27T, R-77 등을 타킵 1, 2, 3로 재명명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소련제 P-18,
P-19 공역 감시 레이더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쓰레빠 군대지만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미군이 전자전에서 앞선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란을 통해 제공받은 구소련제 무기나 자체 개발 미사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후티군은 4월 21일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그래픽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 수도 있다면서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배치한 무기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는 B2 폭격기가 접근하면 격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후티군은 4월 21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면서 임전 태세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4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영국이 혹여나 병력을 투입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경고입니다. 후티 전사들은 성조기와 유니온잭, 이스라엘기를 표적지 삼아 사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후티는 미국이 예멘 전역에 폭격을 가해 수백 명이 숨지자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전투 병력을 투입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티는 세계의 모든 선박들은 홍해를 무사히 항해할 수 있지만 가자에서 어린이를 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박은 홍해를 무사 통과할 수 있다고 트럼프의 약을 올렸습니다. 4월 17일 미 국무부는 중국이 위성 관측 기술을 제공하는 식으로 후티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이 비난하거나 말거나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약을 더욱 올리고 있습니다. 주 예멘 중국 대사는 양국의 유대를 강화한다면서 예멘의 수출품에 대해 면세를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꼬드겨 이란을 치도록 시도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미국 내 유대계 로비도 강력하지만 자칫 이란을 공격했다가는 미국마저도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란 군대 상태, 공격력, 방공망의 실태 등을 감안했을 때 테헤란에 대한 공격은 아무 실익이 없고 오히려 미국이 되치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중동 상황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이 테헤란을 방문했고 카타르는 러시아와 회담을 가졌으며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에게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이니시티브 배후에는 중국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내에서는 네타냐후의 지지도가 바닥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쳐달라는 네타냐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6개월 전 이란을 공습했지만 테헤란의 방공망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게다가 후티군을 상대로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공습을 단행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후티조차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란을 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란은 300개에 달하는 지하 군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지하 요새가 관통될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보복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이란은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지역에 배치된 수천 명의 병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패권 자체가 무너지고 서방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만 심화될 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